네, 현재 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대마도 진짜 이름은 콩이다. 자, 두지도이다. 실록에 이제 적혀 있는 대마도의 이름이 두지도라고 되어 있죠. 그 두지도라는 뜻이 앞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콩 모양의 지형 형태를 가진 그런 섬이다. 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현재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영상 촬영하다가 와, 자, 이거 없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영상을 찍었는데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영상 업로드하려고 확인하니까 목소리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기가 막히고 화가 나가지고 현재 쓰레기 버리고 왔어요. 쓰레기 버리니까 조금 지정신이 들더라고요. 쓰레기도 이제 한 보따리 버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대마도가 콩 모양으로 생겼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좀 여러분들 동의가 가시나요? 실록의 이제 내용으로 확인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 대마도 정보를 대해 가지고 이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대마도 정보이 뭔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실제 영상 찍을 때 그전에는 하늘 표익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하늘 표익에 대해서는 뭐 우리 차차 조금씩 이제 알아보는 과정을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하늘 표익이 그것이 이야기가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다루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하멜 표류가 그 내용이 맞다면 하멜이 글쎄요, 뭐 대륙에 갔기보다는 이 한반도 여기 고려 땅에 왔다고 하는 게 이제 맞겠죠. 그때는 이제 청나라 시대 아닙니까? 과연 그때는 조선이 대륙에 있었는가? 아니면 한반도에 있었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명은 이 한반도가 고려도에 다 조선으로 이제 표시되기 때문에 황제가 어디 계셨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죠. 황제는 당연히 대륙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현재 사는 한반도에 있었을까요? 그것이 의문이다. 근데 하멜이 적어놓은 그 기록 보면은 그 일본에서 질문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좀 이상합니다. 하멜이 경력이 얼마나 좋기에 거의 뭐 제가 보기에 한 40가지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질문 내용을 적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하다. 아니, 하멜이 어떻게 그 많은 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록을 남겼을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하멜 표기는 일본 놈의 지시하에 만들어진 서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멜이 그 조선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네덜란드에 돌아가면은 보상을 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러면 이 서적 가지고 내보이면은 아마 보상을 많이 탈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해가 지시한 것 같아요. 그 정황이 일본에서 남긴 그 질의 질문 응답에 대한 그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하멜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40에서 50가지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질문 내용을 하멜이 남길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차차 하멜 표현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마도 진짜 이름은 콩이다, 두지도이다. 그러면 대마도 정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대마도 정벌이라고 하면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려말 조선 초의 왜구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마도를 정벌한 일. 자, 역사적 배경. 자, 왜구는 13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한반도와 중국 연안에 활동한 일본인 해적 집단을 총칭하는 것으로
여말 선초 약 70년간 우리나라 연안 각지에 침입하였다. 특히 고려말에 약 40년간의 왜구가 창궐에 피해가 극심하였다. 아니, 약 70년간 우리나라 연안을 각지에 침범했다고 합니다. 40년간의 외구 창궐에 피해가 이제 극심했다. 요거는 이제 고려 말때 이야기입니다. 이에 고려는 사절, 파견, 성보, 수추, 수군, 증강, 화기 개발 등의 외구의 근절책을 세웠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자, 여기에 이제 무기 종류를 보면은 성보, 수군, 증강, 화기 개발 이런 내용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를 많이 개발을 했네요. 그 고려 말의 장군 출신이었던 태조 이성계는 왜구의 피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위 초부터 왜구 대책에 부심의 이를 방어하는 한편 흥리외인과 기화외인 우대하는 등 루화 정책을 썼다. 그러나 침입이 계속되자 그들은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나라를 창립하실 때부터 이제 많이 신경을 썼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흥리외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상인들을 이제 의미한다고 합니다. 일본인이 이제 귀화를 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요. 상인의 이제 흥리외인이고, 그냥 일반인들이 그 귀화하는 거는 이제 기화외인이라 이제 그래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왜구에 대한 이제 피해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즉위 초부터 왜구에 대한 그런 이제 방비를 많이 했다. 그리고 침입이 계속되자 그들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이제 정벌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대마도 정벌이 되겠죠. 대마도는 이제 본래 신라에 이제 소속됐다. 여기 이제 신라에 소속됐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의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신라 이전에는 그 백제에 이제 또 소속됐다. 이제 그런 설명도 하죠. 그러니까 백제, 신라가 백제를 통일했으니까 다시 이제 신라로 이제 귀속되는 경우가 되죠. 그게 이제 대마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대마도는 본래 신라에 소속됐으나 차차 외인들이 들어와 이제 거주하게 되면서 일본 땅이 됐다. 여기 이제 신라의 내용도 제가 앞전에 언급을 했잖아요. 대마도를 이제 우리 이제 선조께서 잠시 돌보지 않는 사이에 일본 외인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주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래가 뭐, 일본 땅이 이제 되었다. 이제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기 땅을 간화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외인들이 거기 정착을 좀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땅이 나무 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좋다고 합시다. 일본인이 그 대마도에 들어와가 산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이후부터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살면은 그냥 이렇게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요. 거기를 이제 거점을 해가지고, 조선에 이제 본토에 자꾸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락질하고, 부녀자와 이제 어린아이 그 노인들을 이제 죽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토벌하는 경우가 되죠. 자, 사는 것 가지고는 우리 선조들이 뭐라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아주 우리 선조들이 마음이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끝을 맺어야 되는데, 왜 피해를 주냐 이거죠. 자, 대마도는 소시로서 일본사에 의하면 가마쿠라 막부 시대, 고려 고종 시대 직후 젠주에 다사이 부소의 무토가 그의 가신소를 대마도에 보내어 이를 점령하고 그를 소대라 삼았기 때문에 이후 소시가 되도록 대마도를 관리하게 됐다고 한다. 이게 가마쿠라 막부 시대라고 하네요. 그때 뭐 대마도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고려 고종 시대라고 하네요. 고려 고종 시대라고 하니까 고려 23대 왕이 되겠습니다. 여기 고종이라고 되어 있죠. 안효 대왕이라고 되네요. 흉현 왕이라고 되겠습니다.
1213년은 8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1259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시기에 뭐 제위해가나 사신 분이 되겠습니다. 고려 23대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자, 대마도는 인구가 적고 농토가 매우 척박해 농사에 적합하지 않아 기근을 면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더구나 당시에 일본 국내의 내환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통한 식량의 구입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몰락한 무사와 농민들 빈민이 증가해 비상수단에 의한 물자 공급이 요청되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대마도를 비롯한 삼도가 외국의 근거지가 되어 중국과 한반도에서 약탈을 감행했다. 자, 대마도를 이제 근간을 해가지고 중국과 한반도에 이제 약탈을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지도로 한번 볼까요? 자, 지도로 보면은 대마도를 이제 거점을 해가지고 한반도하고 중국을 약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한반도는 뭐 가까우니까 약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중국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 아닌가요? 중국을 약탈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대마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제주도를 기점으로 하는 게 이제 훨씬 좋지 않나요? 근데 제주도는 여기에 뭐 조선이 강화했고 뭐 여기에 점령을 못했다고 보면은 여기에 점령했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한반도와 중국을 약탈했다고 하는데 거기 좀 이상합니다. 약탈을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다. 그러면 여기 약탈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대마도로 돌아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 먼 거리를 운영하다가 태평을 만나거나 풍랑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먼 거리를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약탈을 했단 말입니까? 그럴 바에는 이 가까이에 있는 섬이 있는데 정박을 하거나 아니면 한 기점을 정박을 해가 약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중국 대륙하고 가까이 주둔지를 둘 수 있는 그 섬이 어디일까요? 여기 대만 아닙니까? 대만. 대만이 제일 적합한 섬이 되겠습니다. 뭐 아래쪽에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내용적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대마도 정벌은 1389년 창왕 2월 박위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왕이 제위 14년 동안 378회나 침입해 외국의 소고을이 대마도라고 생각했다. 자, 여기다 보면 고려시대죠. 요거는 외국의 소굴이 이제 대마도로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87년 외국 결멸에 큰 공을 세운 정치가 건의한 바 있었으니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발을 결행할 때까지 꾸준히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동원된 군대의 규모 장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전함이 100척 이상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만 정도의 군대와 동원되었을 것이다. 자, 박이는 대마도에 도착해 외선 300여 척과 가까운 언덕에 있는 관서와 민가를 다 불태웠다. 요 설명은 이제 고려시대 이제 대마도 정벌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명하는 거 봐서. 근데 고려 그 군대 전황 규모를 볼 수가 있는데 100척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그 해군도 이 선박이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없는데 과연 고려시대에 100척이나 되는 선박을 가졌다 하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규모가. 그리고 1만 정도의 군대를 이제 동원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규모로 보면 도대체 대마도가 얼마나 큰 섬이었기에 이렇게 많은 배와 선박을 보낸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마도가 그렇게 큰 섬으로 보이나요?
여기에 지도를 보면은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제주도 크기하고 거의 뭐 흡사하네요. 그럼 이 정도 뭐 크기면은 한 그 정도의 선박을 보낼 수가 있나요? 자, 여기는 100척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선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외선이 이제 300척이나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앞뒤가 좀 맞지 않은 경우가 아닌가요? 그 위쪽에는 외놈들이 이제 살기 힘들어 가지고 뭐 이동하다가 그런 이제 대마도를 뭐 기점으로 이제 마련했고 그곳에 살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떠종이 어종이가 이제 모여들어 가지고 대마도에 정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대마도에 이렇게 300여 척 가까운 그런 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이 300여 척 정도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본국이라 봐야 되지 않나요? 이거 완전히 좀 이상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100여 척의 고려를 그 선박을 가지고 있다면 왜 하필 대마도를 칩니까? 대마도를 치지 않고 이 아래쪽에 교토나 그 도쿄 이 수도를 치는 게 훨씬 그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말아 쳐요, 여기.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일본에 서신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왜 그런 나쁜 짓을 하느냐? 대마도 너희들이 좀 가난해가 정벌해라 이렇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고려에서 너들 일본 이런 수도를 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은 가장 이 일본이 여기 있는 대마도를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됐단 말입니까? 그래서 고작 요 작은 섬 치기 위해서 100여척을 이렇게 보냈단 말입니까? 이렇게. 그 본회가 실동하면 제 같으면 이 본대를 여기 수도로 보내겠습니다. 그게 더 이익이지 않을까요? 자, 계속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또 원수 김종련, 최칠석, 박자한 등과 함께 공격을 감행 고래인 남녀 100여인을 데리고 돌아왔다. 자, 여기 이제 고래인 남녀 100인들을 데리고 돌아왔다고 하네요. 참 많이도 잡아갔습니다. 자, 이 정벌에 대한 기사는 너무 간략히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전과가 컸던 것으로 보아 외국의 피해도 매우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니, 대마도에 거기에 어종이 떼종이들 다 모여가지고 그 살게 됐는데 그런데 왜 외국의 피해가 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대마도에 그 전쟁을 했는데 그러면 일본의 본토 이제 선박들이 이 대마도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선박들이 밀려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대마도 정벌이 아니잖아요. 일본하고 국지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정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일본 외하고 고려하고 벌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정벌이 아니라. 한편 이의 기사는 외국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이에 창왕도 그의 공을 찬양하고 큰 상을 내렸으며 그 뒤 공양왕 때 외구가 많이 줄어들고 유구국에서 사신을 보내온 것도 모두 대마도 정벌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자, 요 내용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대마도를 정벌했는데 갑자기 또 뚱딴지맞게 유구국에서 사신이 왔다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상해? 유구국이 그러면 대마도였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도로 보면은 대마도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벌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정벌을 했는데 왜 여기 우리가 보통 오키나와 하는 이 유구국 사신이 이렇게 고려에 들어옵니까? 자, 뚱딴지에 맞는 갑자기 유구국이 등장합니다. 제가 유구국이 어디라고 이야기했나요? 예전에 여기 대만이었다고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가 여기 대륙이었기 때문에 대마도를 이제 치게 되는 거지요. 바로 요 아래쪽에 이게 대마도 아닙니까? 이것을 치니까 유구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고려한테 고맙다 이렇게 남경으로 와가지고 인사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 아니 여기에 그 대마도로 정벌을 했는데 갑자기 뚱딴지 맞게 여기 대마 유국 사람들이 이렇게 고려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이 거리가 어딘데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구국이라는 거는 대마도라는 거는 이 고려와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에서 대마도를 정벌했는데 유국이 사신이 보낸 것도 모두 대마도 정벌의 영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게 된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대마도가 맞아요. 정확하게. 조선의 대마도 정벌은 1396년 태조 5년과 1419년 세종 1년이었다. 태조는 항화 외인과 사절의 내왕을 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외국에 대한 소탕과 변경의 방어를 엄정히 했다. 그러나 사절 황하 외인, 흥리 외인, 외왕이 빈번해진 반면 침입도 1393년부터 1397년까지 모두 53회나 됐다. 자, 고려시대부터 계속 외인들이 침략을 해왔는데 태조 일생께서 나라를 만드시고 난 다음 이후에도 계속 53회나 이제 외인들이 이제 침범했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태조 일생께서 이제 건국하신 적이 고려 땅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리고 고려의 수도에서 남쪽으로 이동해가 거기에 수도를 정하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태조 일생께서 만든 그 나라도 대륙이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죠. 왜? 고려가 대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53회나 또 쳐들어왔다. 그랬기 때문에 대마도 정벌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정벌의 발달은 특히 1396년 8월 9일 경상도에 진입한 왜군은 120척으로 동래 기장 동평성을 함나 평선 16척을 탈취하고 수군 만화를 살해하였다. 똑같은 달 18일 통양포에 23회 영해성을 침략했으며 11월에 이제 5회나 침입하는 등이 해만도 13회나 침입함으로써 이에 대한 강력한 응징책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다. 자, 우리 선자가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땅에 이제 외인들이 들어가 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자, 외구가 이제 침입을 했는데 120척이나 동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선 16척을 탈취하고 수군만으로 살해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토벌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고려 때 토벌하고 조선 때 토벌하고 그런 두 차례나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의 땅에 살기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거기도 또 누락질하고 사람 죽이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못 살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입장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본 사람들한테 또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닌데. 일본인이 대마도에 들어가 살았으니까 지들 땅인데, 뭐, 조선이 그럼 침략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바로 앞전에 제가 영상 보여줬지만, 자, 일본이 이야기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욕할 곳이다. 그렇게 해서 고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마도를 사실상 태종이 일본 땅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 다음 그래도 토벌을 하러 갔다라는 사실 세종 때. 네. 그때는 그러니까 목표가 외구 대치하고 대마도를 조선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거 실패했어요. 그러나 외구가 나오니까 그 외구에 대해서 회유 정책을 써요. 세종. 자,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대마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태종 이방원이 그 대마도는 일본 땅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선에서 일본 땅을 침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전에 말한 거 똑같죠. 자, 그러면 이분이 정신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죠. 우리 선조께서 외놈들을 우리의 땅에 이제 사계까지 이렇게 마음을 베풀어 줬는데 그게 지들 땅이라고 또 우기는 경우가 됩니다. 참 희한해요. 자, 이때 동원된 오도 병선의 수와 군대의 대규모나 정벌의 결과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자, 한편 많은 왜거들이 투항하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던 점을 주목해서 실행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김서양이 1월 30일에 돌아올 때까지 약 2개월간 사정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뭔 내용인가요? 여기 이제 이해 태조는 12월 3일 우정성, 김사형, 오도, 병마, 도통, 처지사에 임명하고 남대를 도병마사, 신극공, 병마사, 이물을 도체찰사로 삼아 오도행의 병선을 모아 이키도와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였다. 자, 그러면 대마도 정벌했을 때 이키도라는 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마도를 정벌하겠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마도를 정벌한 대한 기록이 이제 자세한 설명이 이제 별로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키도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데 그럼 이 이키가 어딜까요? 자, 한반도 이제 이렇게 대마도 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보통은 요게 이제 대마도라고 이제 다들 설명을 하죠. 그리고 요 아래쪽이 요게 이제 이키섬이다 이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 위치적으로 보면은 대마도는 이키섬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이키섬은 정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 대마도만 정벌을 하면 되는데 왜 이 이키섬까지 정벌을 합니까? 이키섬을 정벌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일본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전면 국지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대마도를 이제 정벌을 했을 그 지역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대마도가 있는 지역에는 다른 큰 땅이 없다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 이 대마도로 이렇게 정벌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고려에서 아니면 조선에서 이렇게 정벌을 하면 요 대마도만 정벌을 하면 끝이 나기 때문에 여기 이키성까지 정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일본에 이제 관할하고 있는 이 이키성까지 정벌을 해가지고 점점점 더 크게 일을 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자, 이키도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키와 대마도 섬은 가까이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른 큰 섬이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럼 대만으로 한번 와가지고 한번 알아봅시다. 자, 대만에서 주변에 큰 섬이라고 해봐야 여기 뭐 몇 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만 바로 옆에도 여기 있습니다. 자, 대만 주변에는 일본이란 땅 주변은 큰 땅도 없고 뭐 작은 섬밖에 없으니까 고작 우리가 보통 뉴크라고 하는 뭐 이 정도의 이제 섬이 이제 크다 보는 경우가 되죠. 자, 그럼 이끼섬이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마도를 정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만 섬의 요 왼쪽에 보면 요 섬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걸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 섬을 정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큰 섬을 이제 정벌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작은 게 요것이 이끼섬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 큰 섬을 이제 정벌한 경우가 되죠. 자, 이 주변에는 일본이 관여할 만한 큰 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섬을 정벌할 수 있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이제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일본 같이 이렇게 대마도가 이렇게 가까이 있고 이키섬을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당연히 일본에서 관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지전이 벌어지지 어떻게 대마도를 정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내용이 좀 이상해요. 이것도 보면. 자, 그럼 실록의 이제 내용을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세종실록 뭐 59권 세종 15년, 이거는 1433년 명선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 도진무, 김여성, 경력 최치훈 등이 이제 조사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태조왕께서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시간을 들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계속 시간을 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조왕께서 영무의 계책에 쫓아 치기를 망하셨고 후일에 대마도에 이래 혹은 쳐야 한다고 말하고 혹은 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태조왕께서 대의로서 결단하고 장수들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셨다. 그 일이 비록 마음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였으나 뒤에 적들이 마침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태종 이방원께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대마도 정벌을 이제 허락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대마도를 이제 정벌을 하게 됐는데 뒤쪽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이제 적들이 마침내 두려워하는 이제 마음을 가졌다, 이제 이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마도의 이 일은 100년 동안 준비이고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대마도를 계속 정벌을 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땅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 선조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살도록 해서 외인들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토까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정벌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럴 때는 많이 늦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한 지역에서 이제 정착을 해버리면 거기에 이제 군부도 확정되고 군사력도 대마도가 더 이제 강해지고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친다는 거는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의 땅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 좋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음 좋게 외인들이나 다른 그 나라 식구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결론은 본토는 망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나 유럽도 보면은 뭐 자신들은 인종차별하지 않는다 그래도 거기 본토 백이들이나 서양놈들 보면은 인종차별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거는 자신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래 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평등한 것이 없다. 세상에는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평등이란 거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단어의 한 일종일 뿐이다. 세상에는 평등이란 없다. 그러나 평등이 없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무 배려하면 나라 망해요.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마도 정벌은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100여 년 동안 준비를 한 과정이다. 그때 이제 세종 이방원이 이제 실행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박의 이제 규모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고려시대 때도 뭐 거기 선박의 규모가 나왔죠. 500척 이상 엄청나게 동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선박의 이제 규모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다시 병선을 1000척 내지 5, 600척을 보내 드나들며 공격하면 스스로 굶주림과 곤란을 초래해 죽게 될 것이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조선시대에도 선박이 규모가 병선이 1000척 내지 5, 600척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나요.
상승을 초월하는 이 배입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아주 좋아졌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배를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특히 바다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대마도를 치려면은, 그러면은 바다를 건널 정도의 선박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선박의 크기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배가 1000척이나 됩니다. 적게 잡아도 500척 이상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5, 6, 10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000이라는 이 말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원문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런 이제 선박의 규모를 보면은 대마도의 작은 섬, 특히 어중이 떠내기들이 일본 열도 외놈들이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세력을 키웠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그 선박의 규모가 됩니다. 이거는 나라와 나라 싸우는 아주 국지전이라 해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선박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보여준 내용이 되지요. 대마도가 그의 이름이, 원래의 이름이 이 두지도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바로 두지도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외인이 본국 고초대에 고기를 낚아서 살기를 청하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본국 고초도라고 하는데 이 고초도는 또 어디일까요? 자, 요런 또 지명이 생긴 좀 처음 봅니다. 또 그것도 외인의 본국이라고 합니다. 본국이 고초도라고 하네요. 좀 희한합니다. 자, 이제 외인이 본국 고초대에 고기를 낚아서 살기를 청하며, 그러면 여기서 본국은 일본 열도의 본국이 아니라 그러면 조선의 이제 본국의 이제 고초도를 의미하는 거겠네요. 본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이제 조선의 본국 고초도에 이제 고기를 낚아서 살기를 청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너는 하는 자가 모두 말하기를 고초도는 우리나라 땅이고 또 굉장히 가까운 뭘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초도가 또 이 대마도가 아닐까요? 요것 좀 내용이 요것도 좀 이상해요. 일본인들이 이제 고초도에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땅이고 하니까 변경이 가까움을 허락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대마도하고 가까이 붙은 땅일까요? 이 고초도는 또 어디일까요? 한반도에 지명에 고초도가 있나요, 이게? 자, 대마도는 바로 두지도이다. 그리고 김중건의 노비 문기에 있기 두지에 사는 사람이라 하였으니 대마도는 곧 우리나라 지경인데 외인에게 무엇이 관계되냐? 자, 허락하지 아니함이 이치에 거슬리지 아니하다. 이제 외인이 청하기를 간절히 하니 우리나라에서 이웃을 사귀고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의리에 옳을까? 하물며 외인이 고기 잡는 것으로 생활하니 그 생활이 또한 가엾다. 자, 우리 선조들이 참 마음이 약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비니까네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역사 기록을 보면 요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죠. 선을 베푸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르는 놈한테 이길 수 없다. 결론은 끝에 승리하는 자는 악행을 저지르는 놈들이 승리를 한다.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육을 나쁜 짓 하지 마라. 나쁜 짓 하면 죄 받는다. 이렇게 교육을 배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악이란 거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만 취득하면 그만이다. 승리만 쟁취하면 그만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대마도가 이제 바로 이제 두지도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지도는 제가 앞전에 설명을 했는 것 같이
콩이다. 자, 그 모양이 콩 모양 형태로 생겼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고초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또 어딜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기록 하나 볼게요.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에 1422년 됩니다. 자, 요때는 이제 영락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영락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방원이 세종한테 대마도 정벌을 하는 과정을 지시 내리고 그에 대한 성과를 획득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발 이수를 이제 북경에 보내어 부고를 전하고 시호를 청하게 하다. 이런 내용의 한 부분이 됩니다. 자, 기해 7월에 대마도 외적이 변경을 침범함으로 여러 장소를 나누어 보내어 해군으로 그 섬을 함락시켜 광동, 절강 등의 남녀로서 포로가 되어 성 가운데에 있는 자 140명을 모두 북경을 보냈다. 자, 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광동하고 절강이라는 이런 지명이 나오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대륙 지명이죠. 자, 광동하고 이제 절강을 검색하면, 자, 여기 왼쪽에 광동성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광동은 여기 광저우 홍콩 부분이 됩니다. 자, 바로 현재 보시면, 요 지점이 됩니다. 여기가 광동성이고, 절강 그러면 여기 아닙니까? 자, 근데 실록의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마도를 정벌을 했다는데, 이 대마도에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왜 광동성하고 절강 사람만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한반도에서 대마도 정벌이 일어났다면 사실 광동성하고 절강성 사람이 포로로 잡혀있다기보다는 고려 사람이 잡혀있을 확률이 더 높지요. 자, 아무리 봐도 이제 중국적으로는 이제 거리가 머니까 가까운 고려를 많이 이렇게 침범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포로들이 고려인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좀 이상하지요? 지도를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 자, 여기 대마도에서 뭐 중국하고 고려에도 뭐 침략을 했다는데, 그러면 이 멀리 이제 중국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포로를 잡아가 이렇게 대마도로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까? 자, 당연히 대마도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백성들은 여기에 있는 중국인이기보다는 여기 한반도 고려인이 더 있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려인이라는 말은 없고 왜 중국의 절강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산둥성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 한반도 대마도가 아니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당연히 이 중국하고 가까운 쪽에 그것이 대마도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랬기 때문에 깡동성과 절강성에 여기에 이제 외놈들이 이 대마도를 기점으로 해가 있으면서 이렇게 침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 여기서 나쁜 짓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성과 그런 물품들을 훔쳐가지고 여기에 본토로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대마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죠. 실록의 이제 내용으로도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강동이 절강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남녀로 이제 포로가 되어 성 가운데 있는 자 140명을 이제 북경으로 보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제 언급하는 게 고려인은 언급이 없고 광동이나 절강 사람만이 이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마도에서 외놈들이 그 고려를 이제 침범을 하면서 그럼 고려인 그 남녀는 그러면 잡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포로를 북경으로 이제 보내는 이런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앞전에도 고지도로 설명드렸지만 이 북경이 어디라고 설명을 했나요? 자, 원문에는 경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요 보면 경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도 보이네요. 여기는 아래쪽의 내용인데요. 여기도 보면 경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경사는 이제 고지도로 보면은, 자, 여기죠. 자, 이 지도는 1594년 지도가 되겠습니다. 대륙 이제 북경 쪽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정확하게 이제 경사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로 이제 이동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가 이제 대마도라고 이제 보면은, 자, 여기에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대마도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네요. 요 대마도 적혀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한반도 밑에 맞다는 이제 그런 설명인데, 그러면 일본 놈들이 중국 대륙으로 이제 잡아와가지고, 조선에서 이제 대마도 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자, 많은 이제 고지도는 한반도 밑이 대마도로 적혀 있습니다. 자, 요 지도는 약간 좀 특이한데요. 자, 뭐가 이제 특이하냐면, 위치가 좀 특이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고지도하고 한번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이 고뇨 만국 전도라고 하는데요. 1602년도 로마 가톨릭 예수의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가 남긴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전도가 되는데요. 자, 요것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한반도 아래쪽에 여기에 이제 대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반도는 조선이 적혀 있죠. 근데 요 지도를 이제 확대해 보면 제주라는 지명이 보이고 고탐나라는 지명이 보입니다. 그러면 요 지도로 보면 제주도나 뭐 한반도 탐나라 이게 한반도에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요게 이제 제주가 되고 요게 고탐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끼라고 그래 적혀 있습니다. 이끼는 이끼섬이 되잖아요. 보통 대마도 보면은 그 앞에 이끼섬이 있잖아요. 자, 요 지도하고 앞전의 지도 두 개 한번 비교해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오른쪽 편의 지도를 나란히 배치를 했는데요. 오른쪽 지도에 보면은 여기는 제주도가 어디에 있냐면 현재 여기가 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제주 한라산으로 적혀 있잖아요. 자, 오른쪽에 이제 지도 형태로 이제 왼쪽에 마테오리 찍어놓은 게 지도를 이제 비교해 보면 제주도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는 전라도 아래쪽이 제주도니까 현재 여기에 제주라고 그래 적혀 있으니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탐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제가 보기에 요 위쪽에 작은 섬이 있잖아요. 그럼 요게 그러면 제주이고 요게 고탐나일까요? 그렇게 보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요 지명만 그냥 요래 적어 놨을까요? 요 지명이 있는 데가 제주이고 탐나일까요? 그리고 그 왼쪽에 요 지도를 보면 요 대마도가 보이는데요. 근데 오른쪽 지도 보면 대마도가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비슷한 위치지요, 보면은. 자, 그리고 이끼섬이 여기 보이는데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는 이끼섬이 어디일까요? 여기는 이끼섬이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마도가 이제 위치가 오른쪽 지도는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은
한번 봅시다. 요 지도로 좀 비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구글 어스 핸드폰 지도로 이제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지도로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대마도로 적혀 있는데 요거는 요거하고 이제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큰 섬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 섬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섬은 글쎄요. 여기 주변에 여기 섬이 여기도 하나 뭐 둘, 세 개 이렇게 보이니까 요게 하나, 둘, 셋 이것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는 뭐 1602년도 그러셨고 요거는 오른쪽에는 1594년에 뭐 그러신 두도인데 조금 이렇게 어, 유사성은 좀 비슷하게 이제 보입니다. 왼쪽에 이 지도는 예전에 제가 이게 대마라고 적힌 게 이게 제가 뭐 제주도라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린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표기가 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도로 한번 이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1594년 왕반이 제작해 놓은 지도 한번 핸드폰하고 또 비교해 볼게요. 앞전에 비교하다가 이제 바꿨는데, 요게 이제 제주도지요. 그러면 요 위치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마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앞전에 곤요망옥전데, 요게 이제 대마라고 되겠으니까, 같은 위치지요. 그럼 요건 또 뭐냐? 요거는 이 섬이 됩니다. 이 큰 섬.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실제 일본 섬하고 연결되는 이 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더 축소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드에마도는 요거고, 이 큰 섬은 여기에 있는 이 섬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이제 본토 섬하고 연결되는 이 긴 거는 요것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우측에 요 작은 섬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여기 있는 요 섬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래 따지면 대마도가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대마도 같은데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뭔가? 이거는 여기에 위쪽에 보면은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 이제 확대를 해보면 그럼 이게 그럼 이키섬인가요? 자, 확대해 보니까 이게 기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래 따지면 이게 현재로 말하면 이키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자를 따가지고 어, 이자가 아니죠. 요 기자를 따가지고 이게 기자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키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자 표시는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기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키섬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키섬에 이제 바로 위쪽에 보면은 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럼 이게 그러면 대마도인가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한자일까요? 여기 부산 아래쪽에 무슨 섬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러면 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전용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대마도 요 바로 위쪽에 자, 여기가 전령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 아마 섬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전령도입니다. 이게 부산에 있는 그 독립된 이제 섬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전령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이 그 뭐 대마도가 돼야 되는데, 뭐 지도로 봤을 때는 이 요게 이끼섬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사이, 여기가 이제 대마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길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요건 또 뭔가요? 여기도 뭐 섬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요 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자, 이 지도 형태를 보면 대마도는 여기에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마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마도의 뜻으로 뭐 해석을 해보면 사실 대마도는 섬이 이제 말의 형상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기마 말 있지 않습니까?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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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타고 다니는 말. 그 형태처럼 생겼다는데요. 사실 그 일본 땅 요 아래쪽 요거 보면 요게 말머리처럼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게 말의 형태가 됩니다. 현재 그리는 요게 입이 되겠습니다. 요게 턱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여기 머리살 위에 자세히 보면 요게 눈처럼 보여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코를 이렇게 이제 콧구멍을 그리고, 여기 입을 조금 더 이렇게 찢으면은 이제 말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말의 귀가 됩니다. 이쪽 부분이. 말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형태인데, 이 모양 전체가 말머리처럼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대마도라는 그 언어 자체로 그 지역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요 부분이 이게 대마도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근데 실제 요거는 여기에 지도에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마도라고 예측되는 섬은 바로 요 섬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재밌죠? 뭐 말의 형상처럼 보이죠? 자, 마테오 리치가 남긴 그 고뇨마왕국 전도 1600년 대시들을 보면 요게 이제 대마도로 그려지고 자, 이것이 대마도로 예상되고, 요 이끼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요 섬이 되겠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요게 아마 이제 이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요 위치로 보면 삼각형 형태가 이제 그려지죠. 이것도 대충 보면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큰 섬이 바로 여기에 앞전에 그린 말머리 형태의 이 그림이 됩니다. 자, 이거 보니까 진짜 말머리 같이 생겼네요. 다시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여기가 이제 고탐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쪽 지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마도는 이 섬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다시 봐도 이거 말머리처럼 생겼어요. 이게 말의 귀, 콧구멍, 입,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처럼 생겼죠. 자, 기존에 우리가 아는 대마도 위치가 여기였다면 앞전에 그 실록의 내용을 보면 대마도에 잡힌 140명의 이제 여성과 남성의 포로를 북경에 이송했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뭐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송을 했겠죠. 근데 이제 고지도로 분석하니까 이 대마도가 이쪽에 이제 나타나는데 그럼 여기도 또 정복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참 이상합니다. 자, 대륙 아래쪽에 남쪽에 이 대만이 이게 대마도였다면 실제 이렇게 이제 또 북경 쪽으로 이제 이송을 했겠죠. 뭐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여기 내륙에서 뭐 걸어가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마도가 여기에였는가? 여기에였는가 따라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앞전에 이제 대마도 진짜 이름은 콩이다. 그 두지도이다. 그제 대마도가 콩처럼 생겼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대마도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고지도로 한번 이제 볼까요? 자, 이거는 한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18세기 초 공제 윤두서가 그린 동국여의도에 대마도가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자, 여기 이제 대마도 보면은 이렇게 둥근 형태로 그려져 있죠. 근데 특이할 점은 대마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중간에 뻥 뚫려 있다는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마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걸 이제 지도하고 제가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대마도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대마도는 이렇게 보면은 좀 길쭉한 형태로 이렇게 보이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 보면 대마도 중앙에 이 바다로 구멍이 뻥 뚫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즘은 이제 지도가 세밀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전체 맥락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바다가 이제 내륙을 침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옛날에는 약간 지도를 추가하겠다고 보면은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지점이 됩니다.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렇게 되니까, 자, 요거는 현재 우리가 아는 대마도를 그려놓은 지도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요 위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한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산쯤이 되겠죠. 지도를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 이런 식의 이제 지도인데, 어, 현재 우리가 아는 대마도도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길쭉하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또 둥근 게 이제 그린 게 이제 그것이 약간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요거는 1994년은 이제 앞전에 본 지도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대마도를 이제 표시를 하는데, 요거는 또 모양이 좀 다르죠. 구멍이 뻥 뚫린 형태가 아니라 포크 형태로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점이 좀 다릅니다, 또. 자, 마테오 리치가라는 게 권요만국전도 1602년도에 보면 요거는 또 둥근 형태로 되어 있지요. 대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좀 다릅니다. 1400년도 혼일강리역대국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대마도가 이제 표시되는지 봅시다. 자, 왼쪽에는 이제 제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 한라산. 요거는 이제 맞죠? 자, 그리고 이렇게 대마도를 보면은, 자,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그려졌네요. 약간 이제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 아래쪽에 홈이 파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판 지도가 거의 이제 흡사하다. 그런 설명이 되죠. 1402년도에도 이렇게 대마도가 정확하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려진 지도들은 보면 더 정밀성이 떨어져요. 참, 그 점이 좀 독특하다. 자, 여기 이제 길쭉하게 이렇게 그려진 부분이 요 부분이 되죠. 정확하게.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해가 이렇게 홈이 파여지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을 이제 그려놓은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그려놨다. 여기서 이렇게 잘려버렸다는 의미죠. 요 아래쪽에 이렇게 더 그려야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생략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위쪽만 이제 그려놓은 지도 형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제가 앞전에 이제 대마도는 콩 모양으로 그렇게 생겼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현대판 콩의 사진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아래쪽 대마도 모양, 이게 콩의 형태인가요? 자, 오른쪽에 콩의 형태를 제가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좀 비슷해 보이나요? 좀 길쭉한 거는 좀 모양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때 실질적인 콩 모양은 아니죠. 콩이라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여기에 콩의 잎사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반달형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생겨야 된다. 그런 의미죠.
뭐 길쭉한 거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뭐 길쭉하니까 이게 콩 모양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대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요거는 뭐 콩 모양 같이 생겼나요? 자, 요런 식으로 보면은, 글쎄 이게 콩 모양인가 아닌가 조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을 요렇게 180도 제가 한번 회전해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런 식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볼까요? 자, 요렇게 보면은, 콩 모양이죠.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파리가 이렇게 대롱대롱 말라 비틀어진, 콩 이파리가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이, 요 튀어나온 요 부분이 아닙니까, 요거. 자, 그리고 요 아래쪽부터 시작해가 요렇게 약간 이게 반달 모양으로 휘어지면서 이제 아래쪽이 약간 이제 둥근 형태를 보이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 자, 똑같이 일치합니다. 여기도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만이 완전히 콩 모양이 맞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이 대마도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죠. 이 대만이 대마도면 대마도 정보는 어디에서 발생했겠습니까? 당연히 대륙이겠죠. 그러면. 자, 실력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대마도 외적이 이제 변경을 침범하여 여러 장소로 나누어 보내서 해군으로 그 섬을 함락시켜 광동, 절강 등 위에 남녀로서 포로가 되어 섬 가운데 있는 자 240명은 모두 북경으로 보냈다. 자, 이 내용으로 보면 이제 광동성이 중국 대륙이고 제강도 중국 대륙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서 이제 발생하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남녀 140명을 이제 북경으로 보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다음에 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죠. 8월에 명나라 임금이 태감 화염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와서 상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명나라 임금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명나라는 나라가 하나 또 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두 개 있는 것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이 기록은 세종실록 기록이 아닙니까? 세종이 다스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 또 있고, 명나라 임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여기 명나라라면, 명영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이라는 나라가 따로 하나 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해가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의 이제 번역 내용이 이제 어디인가 하면은, 현재 이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해 7월 대마도 외적 범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분 명제장 이주사 공파 기도 득광동 여기 절광 나오죠. 동위 남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동성하고 이제 절강성에 이제 남부 돼 있지 않습니까? 남쪽 거기가 이제 대마도라고 예상되는 그런 기록이죠. 이제 앞전에 번역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요 문장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8월 재견 태감 황금 재래 사연에 되어 있습니다. 자, 8월이라니까 말 그대로 8월 달에 벌어진 이야기가 됩니다. 재견 태감 황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임금제, 임금 하느니, 보낼견. 자, 임금이 보내다, 뭔가를 보내다 하면 이게 서신이 아니겠습니까? 자, 클테, 크다. 볼감, 보다. 그리고 누르황, 누르다, 누른빛, 의젓할, 의젓하다, 삼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위쪽에는 임금이 이제 무엇을 이제 보내다 이제 그런 설명인데, 여기 이제 번역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8월에 명나라 임금이 태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감 황금을 이제 보내어 이렇게 되는데, 이 태감 황금이 저는 이게 정확히 이제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직책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따지면 태감 황명이라는 뭐 직책을 가졌거나 사람을 이제 보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럼 번역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 여기에 태감, 황명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 사람을 시켜가 황제께서 직서를 이제 보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제례 사연이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다. 자, 한번 봅시다. 가져올 제,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뭐를 이제 보냈으니까 그것을 이제 앞전에 이분 태감 황엄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이제 가져왔다는 그런 의미죠. 위로할래, 위로하다. 위로하면 누가 위로를 했겠습니까? 임금이 현재 대마도를 정벌한 그 병사들을 이제 위로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다. 뭘 줍니까? 은덕, 잔치, 술자리, 잔치 이런 말이 나오니까 서신을 이제 보내왔으니까 대마도 정벌을 한 그 군인들을 사기를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다 수고하였다 이러면서 칭찬하는 내용이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재견, 태감, 황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뜻을 보면은 명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임금께서 이제 서신을 보낸 내용이 됩니다. 그 서신을 가져간 사람이 태감 황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태감 황엄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금이 보낸 서신을 가지고 와가 대마도 정벌을 한 그 군을 이제 사기를 이제 북돋아 주기 위해서 임금께서 보낸 서신을 이제 보여주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명나라는 그런 뜻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은 번역을 8월에 명나라 임금이 태강 항명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와서 상사하였다 이런 내용을 보이는데 이 상사라는 말이 바로 이게 칭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너희들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칭찬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명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명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것으로 두 개의 나라를 분리 작업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르게 이해한다면 여기 명나라로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명나라가 바로 조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세종 이 기록은 세종실록 기록이지 않습니까? 바로 세종이 바로 명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현재 이 기록은 대마도 정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대마도 정벌은 어느 나라에서 했나요? 태종 이방원의 지시로 세종이 그 정벌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조선에 대한 기록 내용이잖아. 조선에 대한 기록 내용인데 갑자기 왜 명나라 임금이 그 칭찬을 합니까? 자, 요 내용을 보면 번역을 엉터리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임금이 여기 세종이 됩니다. 이 세종이 바로 명나라 임금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명이라는 나라가 또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분리를 해놨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명나라가 바로 태조 이성계가 만든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렇게 이제 역사 기록을 이제 엉뚱하게 조작질 해놓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번역 조작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록은 대마도를 정벌하는 그 조선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종께서 조선의 군사들에게 너희들 참으로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광동의 절강이라는 이런 그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남녀 140명을 북경으로 보냈다 그러면 이거는 한반도 대마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륙 얘기예요. 자, 구글 지도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곳이 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지도가 현재 거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돌려볼게요. 자,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여기에 대마도가 아니고 자, 여기에 이 대마도가 된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그 설명 내용으로 뭐 이끼섬을 치고 난 다음에 뭐 대마도를 쳤다 이제 그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마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끼섬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마도가 맞다 그러면은 조선이 현재 남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조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치는 게 그게 맞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륙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이제 대마도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왼쪽에 작은 섬이 이렇게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끼섬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 작은 이끼섬도 이것도 쳐야 되고, 이 큰 섬도 이제 치게 되니까, 자, 일단은 작은 섬 먼저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섬을 쳤다. 이제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대마도는 진짜 이름은 콩이다. 두이도이다. 그 모양이 콩처럼 생겼다. 그렇게 설명한 범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마도가 어디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마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뭐 후소카 위주 교수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사랑의 내용에 보면 이분이 가진 설명이 그러면 맞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 실록에 예전에 공부를 하고 대마도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대마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실록을 분석해 보면 한반도가 나오지 않아요. 항상 대륙이 조선하는 것으로 나오고 현재 대마도 정벌도 대륙에서 남쪽 현재 우리가 대만이라는 섬 그 대만이라는 섬이 대마도로 나옵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쌀도 치고 뭐 벼슬도 치고 했어요. 그러니 자, 요거는 앞쪽의 내용을 좀 이렇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때 그 태종이 한 이야기가 뭐냐? 너희들은 일본 사람들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 멋대로 하면 일본의 왕이 나를 욕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마도를 사실상 태종이 일본 땅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 다음 그래도 토벌을 하러 갔다라는 사실 세종 때. 네. 그때는 그러니까 목표가 외그 대치하고 대마도를 조선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거 실패했어요. 그러나 외그가 나오니까 그 외그에 대해서 회유 정책을 써요. 세종. 그렇게 해서 쌀도 치고 뭐 벼슬도 치고 했어요.
자, 이번 좀 말하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신라 시대부터 그 대마도가 이제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선조들이 관심을 안 두는 바람에 그 외인들이 이제 살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본토에 많은 피해를 주니까 다시 그것을 정벌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벌을 한 내용인데, 근데 이번을 보면은 태종 이방원께서 대마도가 우리의 땅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가 원래는 일본 땅이었는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정벌을 한 이야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보기에 이제 엉터리입니다. 자, 그리고 정벌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먹여 살리려고 살도 주고 곡식도 주고 그리고 조선에서 그 관직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엉뚱하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번은 호사카와 유지라고 하니까 이분은 일본인 아닙니까? 아무리 조선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정신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이제 본국에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겠죠.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야기할까? 그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왕조실록으로 많이 보여드렸지만 태종 이방원께서는 대마도가 우리의 땅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이제 무단으로 점유하고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땅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우리 본토에 이제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벌한 것이 바로 대마도 정벌이다. 문제는 대마도 정벌이 한반도에 있는 그 대마도가 아니고 대륙 아래에 있는 그 대마도이다. 이제 그것이 진실이다. 이제 그런 점이 이제 다르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반도 대마도를 설명하고 나는 중국 대륙에 설명을 하는 게 그게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은 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는 이제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 이제 생각을 하니까 완전히 대마도 위치도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 환경을 제대로 분석을 했다면 한반도 대마도를 이야기할 수 없다. 바로 대륙 조선, 대륙에 있는 남쪽에 있는 대마도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긴 영상으로 뭐 계속 이렇게 많이 설명을 이제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이 대마도가 이제 과연 어디였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은 이제 뭔가 잘못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봤을 때는 이분도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면서 이제 강의를 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 호소카 유지라는 이 이름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대마도가 이제 여기에 이제 대륙의 남쪽이 이것이 이제 맞다면은 바로 이제 조선은 이 위쪽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신라도 여기에 이제 비장이 돼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 경상도나 전라도도 이 대륙이다. 이제 여기에 다 배치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어느 시점인가 여기에 있는 역사가 이쪽으로 이동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가 되죠. 그러면 과연 그 시점이 언제였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이제 몰라도 뭐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대마도의 진짜 이름이 콩이다. 두지도 요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 현재 이제 부르고 있는 이 대마는 예전에는 이제 콩 모양처럼 생긴 그런 섬이었다. 그래서 이제 두지도였다. 이렇게 실록의 기록으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이 중요하다. 콩. 자, 콩은 단백질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식물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에도 이 대만 콩이 중요하다. 이 콩을 찾아야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